페이지 몇 페이지? 저희는 무지 상태로 115요. 리버부터 보자. 리버. 와, 처음 들어보는데? 115페이지. 오, 이번에 추가한 거다. 작년 이게 다음 달 없었던 내용입니다. 리버. 자, 시대 배경은 1차 세계는 2차 세계는 사이에 나왔어요. 1차 세계는. 그래서 예전까지는 근대까지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뭐 역사 발전에 대한 신뢰. 근데 막 유럽이 잘 나고 식민지가 그런 시기잖아.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밝혀내고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시기였거든. 그렇게 이성을 믿다 그 이성적인 인간들이 뭘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한 거지. 그래서 인간 자체는 도덕적일 수 있다고 봐.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이나 식민지 생태를 살아가면서 집단 대 집단으로 국가 대 국가로 막 싸우면서 엄청난 부정의가 펼쳐졌던 사회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이게 집단 단위가 되면은 집단의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은 별개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미국어 사상이야. 괜찮니? 그래서 사회윤리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전까지 윤리라는 거는 개인적 윤리만 얘기했다고. 근데 개인적 윤리와 별개로 사회적 윤리가 다르게 작동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제목이거든요. 책 제목이 그냥 이 사람 사상 그 자체예요. 뭐라고 되어 있니? 개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야. 어디에 도덕성이 더 높은 겁니까? 어디에 도덕성이 더 높니? 인간. 개인의 도덕성이 높아요. 네. 항상 개인은 비도덕적일 수 있거든. 근데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 있는 반면에 집단은 거의 항상 비도덕적입니다. 괜찮니? 네. 오히려 도덕적인 개인이 모여 있더라도 도덕적인 개인들은 집단에 충성하는 경향이 있잖아. 우리 집단에 충성하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친절한 이웃이려면은 다른 집단에는 배타적이고 약탈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의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라서 남의 거를 뺏어와가지고 우리 집단에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집단 그 자체는 비도덕적으로 흐리기가 쉽습니다. 힘의 권력 관계에 따라서. 괜찮니? 그래서 집단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력인데 이거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강제력이지 폭력적인 강제력은 아니야. 그건 사회적인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지, 이거는 개인적인 거거든. 선의지에 따르는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야. 내용을 봅시다. 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이인데 사회윤리, 개별윤리와 구별되는 사회윤리를 제시했다. 개인의 용어를 외워라. 개인윤리는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남을 위하는 성질이죠. 이타성. 근데 사회윤리는 사회의 정의입니다. 이것도 외우십시오. 사회의 정의. 개인의 윤리와 사회윤리가 다릅니다. 개인은 이타성, 사회는 사회의 정의.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이 항상 집단의 도덕성보다는 더 높은 경향을 띄어요. 이거는 개인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회가 낮아서 그런 거야. 개인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항상 낮습니다. 비도덕적이 항상. 왜냐 따라서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일지라도 비도덕적일 수 있고 개인 간의 갈등은 설득 조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집단은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강제는 필요하다.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사회적 개인이라는 것은 도덕적 개인도 사회 집단 내에서 특정 조직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경향을 띱니다. 오히려 도덕적일수록 더 충성하는 경향을 띄어요. 내 자식들한테 내 이웃에게 친절한 개인일수록 내 개인한테 이웃한테 친절하려면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 대한 개인의 맹목적 헌신은 이거 오답소지로 몇 번 나왔거든요.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된다는 옳은선이다.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지. 개인에 대한 의무의 중심이. 하지만 대체로는 집단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의 토대가 된다. 애국심이라는 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주의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 사회 요구인데 질서, 통제, 공동체 이런 요구 그리고 개인의 요청, 자유평등, 인권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존재하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양자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개인은 자유평등, 조화 이런 걸 추구하고 집단은 이거를 엉두르려고 해. 사회 평화, 질서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사회 정의, 선의지의 통제를 따르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자, 사회 부정의의 원인은 사회가 비도덕적이다. 왜 비도덕적이냐면 집단 간 힘의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약하다고 막 탈취하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2차 1, 2차 세계대전 시기이기 때문에 식민지 재행탈전하고 그것 때문에 막 국가끼리 전쟁하고 그러던 시기라서 자기가 보니까 이 국가가 힘이 센 국가가 작은 식민지를 괴롭히는 형태로 막 식민지배 같은 게 일어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 이건 비도덕적인 거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뭐 좀 위에서 엉두를 수 있는 세계 정부 같은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 부정의의 원인은 힘의 불균형이고 그래서 개인의 이성은 지성적 합리적이지만 그래서 설득과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 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회는 항상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집단의 이성은 맹목적 중독적이다. 따라서 집단과 관계는 윤리적이보다 정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관동대지진, 인종차별, 종교전통 같은 거 있죠.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 개인은 도덕적인 개인일 수 있어. 착한 일본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그 관동대지진이라고 일본인들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분노를 어디가 돌려야 되잖아. 조선인들이 독을 풀었다라고 했을 때 일본 집단 자체적으로는 비이성적인 형태로 막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다녔던 거지. 마녀 사냥 막 이런 거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그 이웃집에 사는 어떤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저 이웃집 여자가 진짜 마녀 뭐 마술을 부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덕적인 합리적 개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집단 광기에 휩싸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문득 마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막 그 피해를 입고 전염병이 돌면 저 여자가 마술을 부려서라고 집단 관계의 이성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걔는 그냥 뭐예요? 그 여자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여자나 그 관동 대지 때 희생당한 조선인들은 힘이 없을 뿐인 거지.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힘이 없는 건데 힘의 규정에 따라 이런 억압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사회가 이렇게 집단 관계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하고 강제력 자체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 그 자체는 선악이 아니에요. 근데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의 통제를 받아야 돼? 양심에 기반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문장의 핵심인데 마지막 문장을 외웁니다. 사회 정의라는 것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입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이부어는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거 금융 기출이니까. 이부어는 외적 강제력을 통한 규제는 사회 윤리 문제 해결의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OX. X라고 돼 있네. X입니다. X. 앞에는 OX로 돼 있었네. 앞에는 OX라 돼 있고. 왜 X냐면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뭔 거예요? 필요 조건이야. 왜? 둘 겹쳐야 되죠. 교집합이어야 되지. 강제력도 있어야 되고 선의주의 있어야 되고. 강제력이라는 거는 사회 정의를 위한 필요 조건이겠죠. 충분 조건입니다. 괜찮죠? 네, 사회 자, 봐봐. 이게 사회 정의죠. 외적 강제력인데 뭐의 통제를 받는 선의지. 이게 선의지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의지와 강제력 둘 다 있어야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선의지가 범위가 큰 겁니까? 아니면 사회 정의가 범위가 큰 겁니까? 선의가 범위가 큰 거지. 아까 그 삶의 주체랑 똑같잖아요. 여기도 선의지가 더 범위가 큰 거니까 선의지는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외적 강제력을 통한 규제는 사회윤리 문제 해결을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고 본 겁니다. 더큰 범위가 필요. 그치? 더 큰 거는 필요한 거죠. 여기는 몸이 크니까 몸집이 크잖아. 몸집이 크니까 많이 필요한 거야. 여기는 몸집이 작으니까 조금 먹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했던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기억나죠? 그 일리스토텔레스 기억납니까? 작년에? 잠깐만. 일리스토텔레스 네버 엄청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됐잖아. 짧게 하고 넘어가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 분배 정의는 여기서 일반적 정의랑 특수적 정의로만 나뉘기 때문에 일리스토텔레스라는 단어로 외웁니다. 기억나죠? 작년에 했잖아. 네. 일반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뭐야? 보편적으로는 어떤 게 정의로운 거다? 준법 정신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는 정의로운 겁니다. 준법 정신. 그리고 특수적 정의는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물론 보편적인 상황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정의다. 개별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분배하는 상황, 분배, 교교 기억나죠? 분노한 교쌤. 교환적 정의, 교정적 정의였죠. 지금은 교환적 정의는 없어. 너네 교정적 정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물물교환식이죠. 물물교환식이라서 교환 간의 어떤 물건 간에 교환할 때 이 가치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게 어떤 단위를 통해서 돈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거의 정교하게 그 가치 교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따로 요새는 없고 여기는 분배적 정의가 교조적 정의가 있는 거죠. 교조됐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따로 있었다고. 분배, 교환, 교조. 분배는 여기는 능력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업적에 따라 비례해서 그 결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나누죠.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그래서 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그리고 똑같은 업적을 이룬 사람은 똑같이 주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분배적 정의. 여기는 기하학적 비례라는 게 필요. 그걸로 아세요. 기하학적 비례. 교환적 정의, 교정적 정의는 여기는 산술적 비례라는 단어로 나온다. 그래서 둘 다, 이거 셋 다 기대의 원칙을 따른다고 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거죠.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니까 둘이 교환해가지고 총합이 딱 0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쌀 한 가마니랑 닭 한 마리랑 교환할 때 닭 한 마리 쌀 한 가마니가 1대1 교환이면은 다리 부러진 닭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훼손돼 있잖아. 쌀도 한 뭐 10분의 9만큼만 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공정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뭐 해야 돼? 교정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눈에는 눈에는 이해는 여기 나왔죠. 이익만큼 보상해주고 손해만큼 배상하게 한다가 이거 기호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딱 더해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 기준을 하는 바가 짧게 나왔었으면 돼. 작년에 했던 거 넘어갑니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주요 기준은 안 합니다. 이게 선지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거든. 알아서 공부하세요. 영상 보고. 법적 능력 필요에 따른 거 작년에 했다. 그거 여기서 나온 거야. 성과금이랑. 그렇죠. 우리 성과금, 자격증 이런 거 나왔잖아. 오. 작년에 했던 거. 네, 기타 결과적 분배 심화만 봅니다. 결과적 정의에서는 자, 업적 능력, 노력 이런 거는 자, 117페이지 가서 답 있는 걸로 봅시다. 실시간 봅시다. 결과적 정의에서 업적, 자본주의는 업적 능력, 노력, 그다음 사회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 공리주의는 사회적 효용, 절대수평은 아무도 안 합니다. 절대수평은 N빵이랬죠. N빵은 나한테 휠체어를 주는 거여서 모든 사람이 휠체어를 하나씩 줄 필요가 없죠. 휠체어는 다리 아픈 사람들은 2개씩 가야 돼. 나한테 안 오고. 맞지? 아무도 균등 분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세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근데 롤스나 노직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서로 막 자기네 분배 기준이 맞다고 싸우네. 자기네들이 막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자 그러고, 자본주의 가서는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 기준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이제 작년에 부름합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롤스 노직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부름합을 할 때 나는 이제 서울에 호텔을 올릴 거고 지호는 무인도에 3번 동안 처박혀 있을 거지만, 하지만 지호가 자기는 무인도에 있고 내가 서울에 호텔을 올리고 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발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같이 부름합을 게임 한다는 거는 다 같이 부름합을 규칙에 따르자고 동의를 한 상태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는데 남이 기준 정한 거 말고 우리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불평등이라 하면 그건 정의로운 불평등이야라고.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애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칸을 굴리면 주사위 1회는 한 칸만 가고 6이 가면 6칸 가는 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면 무인도에 가든 호텔을 짓든 다 괜찮다고. 그거는 정의로운 불평등이다. 인정될 수 있는 불평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분배 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더 중요한 입장이고, 롤스 노직 절차적 정의라 그래요. 절차적 정의라 그리고 얘네는 분배 과정에 합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둘 다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 기억납니까? 롤스의 정의의 원칙, 노직의 정의의 원칙을 배웠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야. 작년보다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결과적 정의라 그러고, 롤스 노직이 둘 다 비판하는 겁니다. 저기는 어떤 단어도 넣으면 저거보다 더 빠졌는데 정형적 원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그 결과적 정의가 정형적 원리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노직은 비정형화된 원리야. 롤스나 노직은 자기네들은 절차적 정의는 비정형화된 거고, 이 결과적 정의는 정형화된 겁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다. 너네는 결과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면 정의로운 거잖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롤스 노직은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어. 그냥 절차만 중요해. 어떤 식으로 우리 합의를 할까만 나와 있다고. 괜찮지? 그래서 둘 다 결과적 정의를 너네는 형태가 정해져 있네, 정형적 원리라고 비판하는 거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근데 뭐뭐에 따른 분배는 전부 다 정형적 원리예요. 롤스 노직 입장에서. 그냥 결과적 정의죠. 결과적 정의, 뭐뭐에 따른 분배, 그다음에 그 정형적 원리 다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추억의 롤스의 분배정입니다. 작년에 배웠던 거. 너무 힘들어. 수업을 이게 고등학교. 작년이죠. 왜 그러네요. 장윤준 선생님. 장윤준 선생님. 지금은 가셨지만. 요 첫 번째 문장 외우세요. 저번에도 이제 외우라고 그랬지.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얘가 우리 그것도 기억나니? 좀 2학기 때 배울 거다. 갈퉁이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갈퉁의 평화론. 폭력 이런 거 했잖아.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얘기했던 거. 문화적 폭력, 그렇지. 간접적 폭력에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이 들어갔었죠. 그게 갈등. 세상이 갈수록 투명스러워지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잖아. 생존 과정에서 평화남 하면 그냥 갈등이에요. 칸트도 좀 나오긴 하지만 평화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데고, 정의라고 하는 생존의 정의라는 롤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 로직이랑 왈처는 전부 다 롤스 비판하면서 유명해진 애들이야. 그지? 우리 묵가, 복가 이런 데 다 유교 까면서 유명해졌듯이, 유가 까면서 유명해졌듯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의에서는 이제 근대에서 정의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좀 유명해진 사람이라서 정의로는 책이 유명한 겁니다. 그 정의로는 책에 나오는 멘트예요. 정의는 사상체계 이제 사회제도의 1덕목이다.
그리고 키워드를 미리 외워라. 자, 롤스가 있고 노직이 있고 말처 정도 나오거든요. 롤스는 무슨 정의랬니? 자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무슨 정의다? 자기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다. 기억나니? 새록새록. 말처는 다활처 정의 기억납니까? 네. 다원적 정의고 다원적 정의. 다원적 정의. 이렇게 생겼네. 외우십시오. 이거는 외우고 가야 돼서 10초 주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거 안 적혀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아마 다 분산돼 있어요.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말처는 다원적 정의. 적으면서 외우십시오. 10초. 룰이니까 공정한 규칙이 중요하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동과 직업으로 얻은 내 소유 권리는 정당히 노동과 직업, 노직. 그리고 말처 다원적 정의, 다활처 정의. 다활처 정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라는 것도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다원적인 거나 복합평등이라는 거. 그래서 네. 네, 지우고.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고 왜 공정하냐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공정한 거예요. 자, 만장일치가 몇 개가 나왔죠, 우리 앞에. 네. 어디 나왔니? 만장일치. 사회 계약론도 나올 거고 사회 계약론. 롤스도 사회 계약론, 현대 사회 계약론자였다. 담론윤리도 만장일치였죠. 이런 애들은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공리주의랑 싸우고 공리주의는 뭐 다수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뭐 해외 원조나 이런 파트 가면 맨날 싱어랑 싸워요. 롤스는. 싱어가 공리주의자니까. 공리주의랑 롤스랑 만장일치랑 별로 관계가 없죠. 사이가 없죠. 원래 사이가 없죠. 그래서 밑에 보면 롤스는 다수결을 하는데 공정한 절차에 따르면 그거야말로 정의롭다. 왜 X? 다수결이 틀린 거예요. 다수결이 만장일치여야 돼요. 아래쪽 자기는 무슨 절차적 정의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다. 뭐가 순수한 절차적 정의냐면 절차만 정해졌어요. 결과는 안 정해졌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뭐 처음에 나오면 틀리냐면 이거 내신에서는 근데 너는 나올 수도 있겠는데 기출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올 때 이런 단어가 나와. 완전한 절차적 정의, 뭐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이런 단어가. 근데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비판하는 개념이다. 왜 비판하냐면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절차도 정해져 있고 결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결과는 정해놓지 말랬잖아. 절차만 정해놓으랬잖아. 절차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절차적 정의지. 순수한 절차적 정의인데 결과가 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는 좋은 거고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부정적인 거다. 비판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였죠. 자, 그러면 힘부리 긴 발톱이다. 새다. 힘부리 긴 발톱 새가 있잖아. 그러면 꽃게는 꽃이야, 개야? 개잖아. 그러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예요. 그럼 자유주의입니까? 평등주의입니까? 자유주의야. 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야. 공동체주의랑 자유주의랑 작년에 했었죠. 자유주의 쪽 입장이고. 그래서 평등주의자 자유주의 때문에 이원칙과 이원칙 중에 뭐가 우선했다? 작년에 했죠. 이원칙이 우선했다. 축차적 사회들이라고 그랬죠. 오. 여기 그 자유와 평등의 조화. 왜냐면은 복지 제도를 자유주의는 얘기는 안 해 원래. 누지고 통렬한 비판하잖아. 근데 복지 제도를 끼얹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얘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 많이 받아요. 자유주의가 왜 복지 제도가 얘기하냐고. 근데 자기는 로스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주의만 하면은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최소수혜자 세대 이익이 손상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면 최소수혜자 세대 이익을 보장하려면은 자유주의를 기반한 가운데 복지제도가 실시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합의하는 게 중요하잖아. 어떤 상황에서 합의하냐면 그 합의하는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수업 규칙에 내가 합의를 할 건데 작년에 똑같이 얘기를 했다. 수업 규칙에 합의를 할 건데 나는 너네가 5분 지각할 때마다 다 삭발을 시키고 10분 지각하면 왼쪽 팔을 자르고 15분씩 늦으면 목을 자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지각은 안 할 거니까. 맞죠? 근데 너네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잖아. 맨날 뭐 수험평가 많아가지고 뭐 할머니 생신이고 뭐 버스가 늦고 말해가지고 맨날 늦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사라는 입장, 너네는 학생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규칙이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서로가 모두가 합의하는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공정한 규칙이 생기려면 서로의 입장을 모두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쓴다고 했어요? 무죄의 비율. 그래서 무죄의 비율은 이 사회 일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다 가지고 있어.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만 싹 잊어버리는 마법의 도구예요.
무지의 배일.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영혼 상태로 둘러 모아가지고 내가 뭘로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뭘로 태어날 건데 이 사회에서 이 사회에 태어날 규칙을 우리 모두 영혼 상태에서 정해보자 하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근데 합리적인 개인이거든요. 타인에게 무관심한 합리적인 개인이야. 합리적인 개인들이라면 이제 내가 태어날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사람들은 좀 빈곤할 거라는 걸 다 상식으로 알고 있죠. 기본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무조건 할 거라고 롤스는 생각해요. 롤스는 무조건. 왜냐하면 사회 구조라는 거는 뭐 노직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야 그러면은 뭐 내가 더 잘 사는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고 생각하냐? 왜 만장일치라고 생각하냐면 롤스는 사회 제도는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은 내가 특수조로 태어나잖아. 그러면 금수저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사회 구조라는 게 전체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보통 흑수저인 경우가 많은 거거든. 그러면 흑수저일 때 가장 잘 사는 게 나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라고 본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회피하는 그래서 나중에 최소수에다가 최대 이익을 얻는 원칙에 동의할 거다 결론입니다. 근데 내용을 세부 사항을 봅니다. 원초적 입장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의 도출을 위한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자, 이 키워드인데 롤스의 키워드는 비역사적이라는 게 키워드다. 비역사적.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근데 노직은 이게 소유권이 탄생하는 건 내가 노동력을 들여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소유권이 탄생하잖아. 소유권이 등장해가지고 이동하고 요거를 추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 과정에 주목합니다. 롤스는 비역사적인 키워드고 노직은 역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여기는 비역사적 가설적 원시 상태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고 실험인 거지. 가상 상황이에요. 가상 상황. 사고 회로를 두는 거예요. 뇌내 망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초적 입장 속의 계약 당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고 타인에게는 사고 무관심한 합리적입니다. 왜 무관심해야 되냐면 내가 복수심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10의 손해를 받더라도 얘한테 한 5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지 말라고. 남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리고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은 나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제도에 동의를 해야 되는 얘기야. 그리고 무지의 배의를 쓴 상태, 나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내 가치관도 모릅니다. 나의 입장도 모르고 개인적 정보, 재능, 지위 같은 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최소수혜자가 최대이익, 최소수혜자가 뭐라고 전해냈죠? 사회적 약자야. 사회적 약자. 그 사회에서 가장 최소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최소 수혜자.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최대 이익은 뭐냐면 복지제도를 얘기해요. 결론이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최대 이익,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복지제도. 그래서 이건 이 원칙, 차등 원칙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서 외웁니다.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인데 최소 수혜자는 뭐다? 사회적 약자. 최대 이익은 뭐다? 복지제도야.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무지를 속에서 이거를 인정 안 하잖아. 아니 무지의 맵이 쓰면은 내가 돈 많은지 모르지 당연히. 돈 많은지 몰라요.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하잖아. 그래서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혼 상태로 그냥 혹시 내가 태어날 사이를 어떻게 결정할까 합의해보자 이렇게 하는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지의 맵을 씌우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이 이 두 가지입니다. 얘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중요하고 합의한 원칙이 나온다고 그랬죠. 둘 다. 자, 이 원칙, 이 원칙이 있는데 외우고 간다. 이 원칙 하나, 이 원칙 두 개인데 첫 번째는 평등한 기차. 그렇지. 평등하게 뭐 타고 기차 타고 어디에 간다? 자유의 나라로 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 세 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무슨 자유를?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하는 거야. 기본적 자유를. 그러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침해할 수 있냐면 타인의 자유와 이거는 노직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기본적 자유거든요.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면 남을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해야 돼요.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칼빵을 빡빡빡 때리면은 내 자유도 침해당할 수 있잖아. 남도 나한테 칼빵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하고 그 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이런 칙이다. 나도 여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기본적 자유에는 뭐 우리 신체의 자유, 종교 자유, 뭐 참정권, 뭐 투표권 이런 거 다 가지는 겁니다. 정치적 자유,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거 포함된다.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예요. 사유재산을 가지는 권리. 근데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권리는 기본적 자유가 아닙니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토지, 뭐 자본 이런 거를 공장을 모든 사람이 가질 필요는 없어. 모든 사람이 부동산 그 빌딩 건물 주일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재산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Q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롤스는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광범위한 자유라고는 모든 사람의 최대한 정도의 자유가 나만 내가 그거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면 남도 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되겠죠. 괜찮니? 공리주의 아니야? 뭐? 공리주의랑 아니지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그냥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이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도 돼. 여기는 기본적 자유는 1원칙이 2원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는 침해당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 내 투표권하고 내 투표권을 희생해가지고 사회 전체 이익이 올라가면은 복지제도를 통해서 내 투표권 희생하고 뭐 이렇게 조커가 팔고 올라가는 거지. 야 지금 너가 투표권을 포기하자면 도시에 폭탄을 투여하겠다. 공리주의는 내 투표권 포기하라고 하거든.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위해서. 근데 여기는 1원칙이 우선한단 말이야. 투표권은 기본적 자유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괜찮니? 근데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 기본적 자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를 허용 안 한다는 거야. 그 더 광범위한 자유라는 거야.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려면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만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최대한 광범위한 자유가 됩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그거를 허용하는 순간 오히려 전체 자유가 더 줄어들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딱 봐도 길 가다 칼빵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한해야지. 저희 1년 전에 1년 전에 그랬지. 공리주의랑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이런 줄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밑에 보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칙은 자유원칙이죠. 이런 칙은 자유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칙을 허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괜찮니? 근데 왜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하냐면 롤스는 이것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다 작년에. 만약에 150 이렇게 가진 사회가 있어. 150, 150 가진 사회가 있는데 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평등만 강조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돼. 평등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30, 30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알바나 의사나 아니면 뭐 그 변호사나 다 똑같이 월급을 받을 거면 아무도 의사나 변호사 안 할 거라고. 의사나 변호사 하더라도 편의점 서비스 받는 정도의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만 받을 거라고 했잖아. 그럼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감소하니까 최소수의 입장에서 어때? 이게 더 나은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1원칙이 2원칙보다 우선합니다.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왜냐면 자유를 우선하는 게 전체 그 최소수의 지대이익이 더 높아요. 맞지? 근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200 여기는 뭐 50 여기는 뭐 10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최소수의 지대이익이 뭐예요? 얘가 더 낫지. 차라리 균등분배가 낫다네. 근데 균등분배 하는 얘기 아니면은 2원칙을 지켜주라는 얘기야. 2원칙을 지켜주라는 얘기. 2원칙은 평등 원칙이거든. 그게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여기는 그러면은 한 130, 여기는 90, 여기는 한 80쯤 되겠지. 그럼 80이 이게 복지제도고요. 조금 때까지 올려주잖아. 요 모든 사회 중에 어디가 제일 최소수의 최대 이익이 높은 사회야? 여기가 높은 사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노사에는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아래 거는 왜 그렇고? 아래 거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좋지가 않대. 그럼 국가에서 막 그 부자들한테 아예 세금도 안 걷고 그냥 뭐 부자가 뭐 법률 치안 서비스 이런 거 아예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약자들을 막 약탈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둬.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만 다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150 가진 사람이 200 가지고 100 있는 사람은 50 뺏기고 50 있는 사람은 40 뺏기고 이래가지고 얘네가 가장 빈곤하게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균등분배를 하라고 얘기를 해.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근데 요거는 2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2원칙. 여기는 1원칙만 지켜지는 사회. 여기는 2원칙이 안 지켜지는 사회. 2원칙 안 지켜지는 사회. 요거는 균등분배. 괜찮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원칙과 1원칙, 2원칙이 다 지켜져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평등한 자유 원칙에서 밑에 보면은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면 오히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 보이니 평등의 자유 원칙 중간에 오히려 이 원칙을 강조하면 이 원칙은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단 말이야.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불평등이 일어나는데 그 불평등이 정의로운 불평등이 되려면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원칙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원칙이다, 정당화하는 원칙. 자,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평등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있고 작년에 했다 이것도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결과의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옛날에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많이 차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부정의한 것 같아. 백인들이랑 흑인들이랑 다 똑같은 출발선을 출발하게 해야지 이게 기회균등이. 괜찮지? 자본주의 같은 데 이런 걸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경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누가 이기는 거야? 백인들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랑 노인이랑 청년이 경쟁하면 무조건 청년이 이긴다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균등하게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불공정한 거 같으니까 뭐 해야 진짜 정의로운 거야? 결과를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그랬더니 이걸 결과의 평등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출발선을 맞춰주는 거, 여기는 도착선을 맞춰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을 좀 뒤에서 출발하게 하고 저기 할아버지를 좀 리무진 좀 태워주고 어린이 킥보드 좀 태워주고 그런 겁니다. 둘 다 맞춰줘야지. 이게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이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다 긍정하는 사상이 무엇이냐? 이 원칙 두 개예요. 기회균등의 원칙은 출발선 맞춰주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도착선 맞춰주고 그 얘기지. 자, 출발선 맞춰주라고 봅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기지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그냥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는 게 지성이네. 그래서 내가 불평등해도 돼. 근데 열심히 노력했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편이 나옵니다. 여기 출발선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지닌 사람에게 유사한 성공의 전망을 보장한다. 이런 거. 그리고 동일한 출발선을 맞춰주고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는 얘기고 우대받을 직업뿐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평등하게 막한다. 근데 직업에 대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거지 직업을 균등분배하는 건 아니라고 정리하겠죠. 차등의 원칙은 도착선 맞춰주는 거고 도착선 최소의 세대의 이익을 가질 때만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재능 파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는 것이 최대 이익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기여한다. 앞으로 모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표현은 그냥 최소 수혜자에게 기여한다는 얘기야.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강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강자들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나 사회 시스템에 이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걔네는 이미 어차피 그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얘네들이 버는 돈이 정당화된다고.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하냐면 부유세 같은 거 걷어서 복지제도 같은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정당화하려는 거냐면 야 너네가 정당하게 너가 재능 활용하고 자본 활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당화되려면 너 거 일부를 떼가지고 복지제도에 쓰면 너가 돈을 벌어들이는 건 정당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등의 원칙이다.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맞죠? 네. 아래쪽 넘어가서 조널스의 분배하기 심한데 121페이지 롤스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노지는 다음 시간에 여기 있으면 합시다. 121페이지에 이상적 분배 정책은 복지국가, 복지제도를 긍정하잖아요. 작년에 이거 했었나? 복지국가를 비판한다고 롤스가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 이거 했어. 롤스는 복지국가를 비판해요. 이게 중요하다. 복지 정책은 긍정하지. 근데 복지국가를 비판한다. 왜 복지국가를 비판하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지국가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안 지키는 국가인 거예요. 복지제도를 한다면서 사후적 재분배만 하는 거지. 자기가 이제 이상적인 사회가 되려면은 계속 이걸 맞춰줘가지고 능력이 같은 사람들은 공정한 환경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자유롭게 경쟁하게 한 다음에 불평등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은 사후 재분배가 딸깍한다고. 이거를 앞에 걸 기회균등 원칙을 안 지켜줬으니까 부정의한 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재분배 혹은 사후적 재분배만 이루어지는 사회고 복지 정책은 예스인데 복지국가는 비판이야. 사실은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없습니다. 뭐가 복지국가고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근데 여기는 자기는 그러면 이 기회균등까지 중시하겠다는 거야. 밑에 보면 재산소유 민주주의죠. 재산소유는 1원칙이고 민주주의는 2원칙이다. 최소 분배 상황에서부터 생산력 자산. 그러니까 직업 경쟁에서 직업 구하러 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동등하게 경쟁할 때 최소한의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누구는 장학금 받게, 누구는 부모님 지원해가지고 빵빵하게 공부하고, 누구는 그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 알바하면서 공부하면 당연히 이거 불리할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사회에 딱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본적 자산이 있고, 이 기본적 자산을 가지고 교육 같은 건 다 해줘야 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그 여기 나오는 인적자본, 기본적 교육 같은 것도 고등학교 이상까지는 의무 교육을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딱 그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동등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춰주는 게 이 출발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기교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된 국가가 재산소유 민주주의고, 그게 안 되고 이제 차등의 원칙만 지키는 게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복지 정책과 같은 제국의 정책은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맞춰준 상황 하에서. 아래쪽 재능의 사회적 활용. 재능은 분포 그 자체는 정의로가 부정하지 않다. 네. 타고날 때 재능이 불균형에 분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박지성의 왼발, 김연아의 피겨 실력, 네. 작년 똑같이 얘기했죠. 그게 다 타고나고, 뭐 이범원이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 연기를 잘하고 막 그런 거는 다 타고나는 거라고. 근데 타고나는 것 자체가 부정이한 건 아니야. 근데 그 타고난 우연성 때문에, 운빨이잖아. 랜덤의 로또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는 건 부정이에요. 그건 사회가 막아줘야 돼요. 자, 재능의 분포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 정의 부정이 높지 않지만 우연성의 영향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를 통해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은 자기가 그 재능을 타고난 것에 대한 도덕적인 그게 없어요. 도덕적인 자격이 없어요. 응분의 자격, 그러니까 분수에 응하는 자격입니다. 분수에 응하는 자격이나 도덕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연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공정성을 확보 위해 우연성의 영향력은 제거해줘야 됩니다. 우연성의 영향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천부적 재능은 개인들 자체다. 박지성이가 이제 그 챔스에서 뛰다가 월드컵 한다고 불러오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돈 벌 수 있잖아, 박지성이가. 근데 그거를 국가가 강제로 너 월드컵이니까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건 신체 이상이니까. 하지만 얘가 자기가 재능을 잘 발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에 일부는 그 사회에서 관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능의 분포 그 자체는. 그래서 일부를 떼가지고 복지제도를 해도 돼요. 복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상적 분배 정책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회균등한 원칙하고 관련된 거고, 밑에 재능의 사회적 활용은 그 차등의 원칙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재능 혹은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능은 사회 전체의 이익, 최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조건 하에서만 개발되고 장려될 수 있다.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모든 구성원의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고, 마지막 질서 정연한 사회 구성원들은 무지의 비애를 쓰고 타인의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다. 왜 틀렸다? 왜 틀렸겠니? 무관심한 거지. 무관심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초적 입장이 이게. 근데 질서 정연한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면 현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1원칙, 2원칙이 지켜지면 현실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근데 저기 무지의 배를 쓰고 무관심한 개인에 있는 건 뭐야? 원초적 입장이라 가상 상황이죠. 다른 거야. 아예 다릅니다. 관련이 없죠. 1분 남았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은 가상 상황이고 질서 정연한 사회는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126페이지에 읽다가 마칩시다. 126페이지 1번 니부어 영상 한번 보세요. 니부어는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부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봤다. OX 옵니다. 이것도 기억해라. 사회 부정이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집단 이규, 두 번째 힘의 편견이거든. 집단 이규주의 근원이 개인의 이기심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질문에 영상 보고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한번 네.